안녕하세요.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의 달인 ENF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J 유형들의 별칭을 보면 교육자, 언변가, 동기부여자, 멘토 이런 별칭들이 있는데 동기부여를 잘하는 언변가 이렇게 딱 붙이면 좋은데 좀 길어서 한마디로 멘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평강공주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바보 온다를 온달자군으로 교육하는 멘토 역할을 했었죠. 여자만 있으면 그렇게 딱 붙이면 좋은데 남자들 ENFJ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걸代변할 수 있는 말이 멘토라는 생각이 들어서 멘토라는 별칭을 부여했습니다. ENFJ 유형은 전체 무보에서 보면 약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점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16개 유형 중에서 가장 분포가 적은 그런 유형이 ENFJ 유형이니까 아주 보기 드문 유형에 속하기도 합니다. ENFJ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인권 운동가이죠. 미국 내 흑인의 인권 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이고요. 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등 선거 실시 후에 최초로 당선된 흑인 대통령이죠. 역시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게테 독일의 낭만주의 성향의 작가이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3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극으로 파우스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54세의 최연소 소련 지도자가 되었었고요.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로 1990년도에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토니 플레어 영국 총리죠. 노동당 출신이었는데 3연속 선거에서 승리를 이끈 그런 정당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심리학자이죠. 프로이드의 제자였는데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프로이드가 성적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분석했다면 개인의 어떤 긍정적 자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이죠.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노력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 맞춘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진행자이죠. 20세기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미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억만장자에 속한 사람이고요. 엠마 스톤은 영화배우이죠. 이런 사람들이 ENFJ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NFJ 유형들의 특징을 보면 표현하는 사람들이고 지지하고 이상주의적이고 배려를 잘하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 표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주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NFJ 유형들을 보면 말로서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매스컴이나 무대, MC, 인기인, 또 교직, 목사, 또 판매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나 문학 쪽 아주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지하고 표현한다. 이 이야기가 지지하는 쪽이다 하면 F 계열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죠. 거기다 여기 N이 들어가면 이 N은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관계에 대한 가능성,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가능성을 말로서 표현을 잘해주는 사람 이게 ENFJ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ENFJ 유형 말고도 ENFP 유형도 있죠. ENFP 유형도 다른 사람들의 성장 가능성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적이고요. 표현을 잘하고 언어에 능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를 잘 내려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가정에서의 모습은 다정다감하고요. 배려를 잘하고 지원을 잘해줍니다. 노래하고 표현하고. 가정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데 즐거운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가정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완벽한 가정을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꿈꿀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완벽한 인간관계를 꿈꾸는 모습이 있고요. 또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가장 강한 기질이 ENFJ 유형입니다. ENFJ 유형들이 개선해야 될 것들은 사람을 이상화하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신격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사람의 완벽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일의 세부 상황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너무 추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의 어떤 큰 그림은 잘 그리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정보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뒤에서 보충되어야 될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좀 너무 이상적이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ENFJ는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ENFJ 유형들도 부지런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비판을 흘려버리도록, 다른 사람들이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 나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비판이 크든 작든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객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했을 때 객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비판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ENFJ 유형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각 지표의 특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외양, 직관, 감정, 판단, 네 가지 척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첫 번째 외양,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흐르는 거죠. 외부 세계에 주의, 관심, 초점이 가는 사람이 외양입니다.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흐르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아주 짧게 하는 거죠. 짧게 하고 말이나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외양이라는 에너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지고 있는 이 지표들을 다 주관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외양 이 자체는 그냥 외양, 내양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외양이 N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F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J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보 수집은 N,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오감보다는 육감을 순화하는 거죠. 오감은 현재,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감각이라면, 육감은 여섯 번째 감각이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만질 수 없어도, 지금 내가 냄새 맡을 수 없어도, 지금 내가 들을 수 없어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나 가치, 내지는 지금 현재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E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능성을 말이나 행동으로 하겠죠? 야,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N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가능성을, 하나에 대한 가능성만 보지는 않겠죠? 여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옮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EN, 이렇게 시작하는 유형들은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행동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걸 또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버리니까 변화의 주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EN 되면. 세 번째, 의사결정할 때는 F, 감정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배려한 걸 또 말로서 표현하겠죠. 그래서 E와 F 성향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친절한 말, 내지는 다른 사람 듣기 좋은 공감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기분 좋게 또 업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도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겠죠. 마지막 J, 생활태도는 판단형이죠. 판단형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조화하는 사람이죠. 언제까지? 마감일 안에 구조화해서 세팅해서 그 마감일에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외양으로 쓰겠죠. 그러면 마감일 안에 행동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감일 안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에너지를 바깥으로 써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감일이 됐으니까 뭐 하자? 빨리빨리 해서 마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EJ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추진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J 됐으면 이 마감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많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 하자 어쩌자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할 일을 그냥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에너지가 자꾸 가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감정형의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이 추진할 때 ENTJ나 ESTJ 같이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지표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외향이라는 이 에너지와 연결해서 이렇게 볼 때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N과 J라는 코드가 역조합의 코드가 엮여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걸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MBTI 요인과 상관에서 보면 S와 J가 0.5에 상관이 있고 N과 P가 0.5에 상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열린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열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감하지 않고 비슷하거든요. 유사하게 조합된 그런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역조합이 된 거죠. S와 J가 아닌 N과 J의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과 J의 조합은 가능성과 아이디어의 정보를 가지고 마감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마감을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특별히 어떤 쪽 정보에 초점이 가느냐면 사람들에 대한 정보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능성, 사람들의 성장 가능성을 어쨌든 마감시키려고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성장해서 멋진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끌어내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거죠. 그걸 이제 말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따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제 고뇌에 빠지겠죠. 내가 그리고 잘 격려하고 칭찬하고 끌어줬는데 이 사람이 성장을 안 했다. 이러면 인생에 아주 좌절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면 아주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죠.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됐을 때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목회자죠. 그래서 ENFJ 목회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ENFJ의 두 번째 해석 방식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ENFJ의 주기능은 그를 바깥으로 쓰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N이 부기능이죠. N은 그래서 안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균형을 위해서 외향들은 주기능을 바깥으로 쓰면 부기능은 안으로 쓰고 3차 기능 바깥으로 쓰고 열정기능 안으로 쓰고 이 지그재그 방향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쓴다 얘기하는데 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습니다. 외향이라는 이 에너지는 이 주기능 뿐만 아니라 부기능에도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기능도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감정 주기능을 바깥으로 쓰는 ENFJ의 특징은 주위 사람들의 실질적 요구를 잘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실질적 요구가 사실은 N이 들어가면 가능성의 요구를 잘 돌본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가능성을 잘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등 기능은 T죠. T를 이제 안으로 쓰는 게 잘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열등하니까 정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잘 안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막 따지는 것이 잘 안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감정 주기능을 바깥으로 잘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실질적 요구, 가능성의 요구를 잘 돌보는 사람인데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역기능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직돼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기능적으로 사용하면 극단적 선선설, 경계를 넘어서 타인을 침범한다. 너무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럼 왜 경직되게 사용하냐? 열등 기능을 의식하지 않거나 열등 기능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기능을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기능을 과하게 사용한다. 이걸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죠. 과하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기능을 과하게 사용하면 극단적 선수설에 빠져서 타인을 침범해서 나는 너를 도와줬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의도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너는 안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삶을 못 살도록 만드는 그런 역기능에 빠지게 됩니다. 주기능을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기능을 많이 쓰면 좋은 거죠. 근데 많이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가 좋은 거지만 비가 과하면 홍수가 나잖아요. 지금 뭐 중국, 일본 난리 났죠. 그리고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좋은 거지만 바람이 너무 과하면 태풍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히잖아요. 똑같습니다. 주기능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자동차 엔진이 출력이 높으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열등 기능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속도가 빠른 엔진인데 브레이크가 약하다면 사고 나기 좋은 차인 거죠. 사고 난다는 것은 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 기능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등 기능 TI는 상당히 논리적 분석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신을 잔잔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분석하는 거죠. 나의 욕심이냐 아니면 진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TI를 의식한다는 게. 세 번째 방법은 태도 지표입니다. 첫 번째 E와 J가 태도 지표죠. 중간에 있는 이 두 개는 심리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인식 기능, 세 번째가 판단 기능.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가지고 만든 건데 융의 이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가 융의 이론이죠. JP는 마이어스가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J를 마이어스가 왜 추가했냐? 융의 이론을 만나기 전에 한 20년 정도 마이어스가 사람들의 관찰에서 만든 유형이 있어요. 거기에 JP 코드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조화시키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 있었던 거죠. 개방되어 있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융의 이론은 눈으로 보고 관찰한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심리적 기능 이론이다 말이에요. 심리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유형으로 구분한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마음, 의사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있는 E라는 에너지는 에너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으로 이제 관찰이 되죠. 그래서 EJ 이게 태도 지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J 코드를 가진 사람들은 구조화하고 마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을 말로 하고 또 행동을 하고 한다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조직에서 뭔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진하는 태도를 가진다.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특히 다른 사람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추진하는 태도를 많이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NFJ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 보면 컨설턴트, HR 매니저, 교사, 기업 강사, 이벤트 담당자, 상담원, 작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분포한다. ENFJ에게 마지막 조언을 한다면 완벽한 관계는 없다. ENFJ 유형들이 완벽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 뭐 당연한 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이성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살면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얼마 안 지나면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완벽하다고 환상을 가지고 이제 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벽하지 않다는 게 발견이 되면서 엄청난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고요. 본인 스스로도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그냥 감사함으로 지내는 게 차라리 더 좋겠죠. 오늘은 ENFJ 유형에 대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